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7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드디어 기다리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구축이 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로 다가오는 파월 연준 의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CPI 정도 수준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과거만큼은 갖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증시각도의 TV 미국 마감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도 연합인포맥스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아주 저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몸은 약간 피곤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현재 지금 특별히 그 서버 업체들, 즉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업체들의 실상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를 비롯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된 노근창 센터장과의 대담이 너무나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다른 날에 비해서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이 정말 전문가 포스를 제대로 보여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반도체와 관련된 동영상 중에서는 근시일 내에서는 가장 최고의 동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노근창 센터장님과의 대담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하방은 두터울 것 같긴 한데요. 서버가 그야말로 피크아웃을 한번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번 서버의 본격적인 증설은 그 미국 인텔의 새로운 칩인 사파이어 래피드가 본격화되는 순간부터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 다른 가전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C나 그 랩탑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 수준의 피크아웃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서버 단에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소화할 것이냐인데, 이 메모리라는 것은 CPU하고 같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아이슬레이크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신형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와서 그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넘어가서 거기를 준비하고 있는 서버 업체들의 흐름이 감지되어진다라는 것이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면 그 반도체 어떤 유통업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너무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조정을 했습니다만 빅테크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장중에는 여기에 아마존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들이 시장을 바친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주 종목인 러셀 2000이 무려 1.8%나 크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있었던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희비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미국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빅테크들에 의해서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 종목 단으로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CPI가 높게 나왔을 때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 이슈가 드러났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하락 가지고 그것을 시장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어제 하루 단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려면 하루짜리 S&P 500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뭐 9시 때에 그 CPI가 발표가 됐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근데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좀 그런가 이러다가 슬슬 올랐죠. 그때 이제 유럽 시장도 빠졌다가 살짝 오르면서 이제 마감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때 S&P도
처음보다는 살짝 올랐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금리가 높긴 높네. 이 금리가 높은 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거 뭐 테이퍼링을 하긴 하겠네라고 이제 곱씹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빠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시적일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면서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종가가 저가 근처에서 끝나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게 어제 S&P 500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서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CPI 이 정도 나왔으면요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주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건 뭐냐면 연준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을 시장이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뭐죠?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CPI가 강세를 보여준다는 건 경기도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막 증가한다는 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가장 큰 그 바틀렉이라고 하는 병목 현상 어디서 나오죠? 네, 운임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운송이 제대로 안 돼요. 계속해서 지금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기초유분 같은 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물건을 미국에다 못 팔아요. 왜요? 왜냐면 딜리버리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너무 비싼데 그거를 그 받아주는 쪽에서 다 안 받아줘. 이 운송비가 올라가지고 이 운송비 좀 대신 내주세요. 이랬더니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해드릴게요. 조금만 이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고 보내는 입장에서 운송비를 내가 감당을 해야 돼? 마진 얼마나 남는다고?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쪽 병목 현상은 지금 현재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CPI는 0. 전월 대비 0. 죄송합니다. 전월 대비 0.55%. 죄송해요. 0.9%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다른 데보다 경기가 미국이 더 좋다. 이러니까 엔화 대비로도 강세고 유로화 대비로도 강세인데 강세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0.54%나 강세된 90점 현재 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화 가격은 다시 한번 1150원까지 약세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의 확장, 경기 확장이고 경기가 상승하고 적어도 약간의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준다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네, 채권 시장의 금리는 올라간다. 즉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1.3대에서 1.418로 상당폭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장기물뿐만 아니라 단기물도 상당폭 올라가는 양상, 3개월물 빼고는 다 금리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고, 그러나 10년물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상승이 다음 달과 다다음 달까지 나오면은 테이퍼링 좀 해야 되겠죠.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렇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거냐? 그건 사실 좀 가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경기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금리 올리는 행위가 아닌 테이퍼링의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로 충격을 받을 것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나올 때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테이퍼링을 할 때 충격을 받는다? 그거는 가봐야 한다라는 건데, CPI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월 CPI는 전월보다 0.9%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4% 올랐습니다. 이렇게 5.4%는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8년 8월이면 리먼 사태로 전원 뻥 하고 떨어졌던 해에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때만큼 지금 큰 폭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큰 회복인지 가늠이 가시죠. 전문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5.0이었으니까요. 전문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0.9, 5.4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5월 달은 0.6 전월 대비, 그
다음에 전년 대비 5.0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였죠? 지난번에 피크아웃, 이제는 다 왔다, 이제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채권 랠리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6월달에 어떻게 채권이 랠리를 했는지. 그런데 피크아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6월달에 피크아웃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쩔래?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돈다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는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너무 세게 갔죠. 너무 세게 갔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한 1.5 내외 또는 1.6 그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높게 나온 이후에는 중고차 가격이 또다시 한번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전달 대비 10.5% 오르고 전년 대비 45.2%나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었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의 고공행진에는 포드의 부진이 있다. GM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포드가 여전히 조달에 조금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포드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이 부분을 차지하면서 칩 공급이 원활한 현대차의 약진이 이루어지면서 10%의 점유율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6월 달도 뭐 미국 판매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 같고 7월 달까지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3분기 후반, 즉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칩에 대한 그 문제는,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폭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본격 증설했던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포드도 회복이 되고 신차도 회복이 되면 중고차 가격은 지금처럼 전달 대비 전년 대비 급등하는 양상은 한 9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꺾이지 않을 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7월의 근원 CPI나 일반 CPI가 확 떨어졌을 것이냐는 건 여전히 의문이네요. 7월 달에 7월 달까지도 조금 상당히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월 대비 이렇게 높게 나온 것 치고는 그러면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물론 빅테크의 상승이 있었지만 S&P 500 0.35%, 다우 0.31%, 나스닥 종합 0.38%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채권 시장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7월까지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채권 시장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오히려 채권의 금리가 너무 급등하게 될 경우는 시장,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7% 성장하고 팬데믹이 점점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축소할 시기가 왔다. 뭐가 비상조치죠? 네, 1200억 달러 공급, 자금 공급, 이거를 축소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채권 매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드럽고 신중하게 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으며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한 얘기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은 놀랍지 않다. 이러한 급등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 강한 경기 회복세로 보건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오게 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나왔을 때요.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 한 번 더 나왔을 때 만약 주식시장이 충격을 안 받는다면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채권시장은 소화 못해요. 왜? 얘네는 랠리를 뽑았으니까. 테이퍼링 없는 것처럼 달렸으니까. 눈 감고 달린 거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기는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게 일단 저 개인적인 시장 전반적 탑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미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한 6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102.5로 전월의 99.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100보다 높게 나왔고 전년도 2월 팬데믹 이전에는 104.5였는데 그거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요. JP모건 2분기 실적 순이익 119억 5천만 달러, 주당 3.78달러
순이익을 거뒀고 예상 3.2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영업수익도 314억 달러로 예상 299억 달러보다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돈 많이 벌었네요. 3조 이상을 벌은 거죠? 아니야. 30조죠? 30조. 네. 순이익은 13조가 넘는 거죠. 굉장히 돈 많이 벌었네요. 골드만삭스는 순이익 54억 9천만 달러, 주당 15달러를 벌었고 영업수익은 153억 9천만 달러, 예상치는 121억 달러였습니다. 네. S&P 500 지수에 상장된 은행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나 상승할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충당금이 환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상황이 워낙 많이 안 좋았고 작년 2분기를 보면 야 이거 몇몇 기업 자빠지겠네, 야 손실금 쌓아라, 쟤네한테 빌려준 돈 못 받는다 이러면서 손실금 쌓았던 거가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애들이 그냥 부활했어. 그래서 손실금 쌓은 거를 다시 받는 거를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충당금 환입이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라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 7월 14일 수요일 미국 마감 시황에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